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풀로 다 때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형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다 대한민국 국회를 지적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가 많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 번 증명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를 관철시키자고 했을 때 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 심 있는 모습을 이번에도 그런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그 외침을 갖고 그게 상정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박근혜가 등장해가지고 본인도 동조 단식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단식을 그만두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원조 배신자 이준석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한동훈만 배신자입니까? 진짜 거지 같네요. 네. 자, 그리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진이고요. 트럼프는 하여튼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자꾸 우리 흔들리고는 있는데 뭐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는 또 자기 말 살짝 뒤집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고요. 하여튼 우리 정부가 좀 흔들림 없이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천재, 외교 천재 우리 김준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얼굴 천재계의 독보적 존재 네. 김준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준일 선생님. 자, 그리고 악플 천재 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악플 천재, 네. 잡주 천재. 잡주? 네. 아, 이런 불장인데도 네. 제 잡주는 안 올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 생에서는 포기하고 네. 다음 생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대장주, 주도주 이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잡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에서 못 먹으면 사실은 투자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아직도 마이너스가 많아서 네. 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그만해요. 이렇게 좀 나 마음 얼마나 속 쓰이는데 제가 고백을 했으면 위로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약 올려요 사회자가. 근데 위로 타임이 곧 올 것 같은 게 또 바로 앞에 계십니다. 왜요, 왜? 네, 우리 구혜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도 이제 구혜진입니다. 투자와는 이제 거리가 정말 먼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순환매 장세니까 순환매 장 장세.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또 오르지 않을까. 아니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서 순환매 장세는 어디서 들었어? 원래 못 버는 사람들이 들은 건 많아요. 그 얘기를 한 8개월째 듣고 있는데 순환매 제 거는 안 오더라고요. 네, 지금 순환매 장세인가? 시끄러. 아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투자 쪽으로는 매우 어려운. 하지만 우리 김준일 선생님은 투자도 잘하시죠? 저는 지금 네. 하이닉스, 야. 삼성전자, 야, 현대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 하이닉스 한 주, 삼성전자 10주, 현대차 5주 이렇게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수익률 100%. 수익률 뭐 한 50%에서 진짜 한 80%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회식비 정도는 제가 벌었다. 아유. 이 부회장에. 날 잡아요. 날 잡읍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뉴스들 우리 구혜진 기자님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 첫날인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인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직접 추서했는데요. 네. 이 유가족을 위로하던 도중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찾으셨죠. 예, 뭐 김민석 총리도 당연히 여기 오셨고 또 뭐 유시민 전 장관도 보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정청래 대표는 여기 이제 5일장 치르는 내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 김민석 총리는 다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5일 내내 있겠다라고 하면서 출근도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럼 의미가 있죠. 뭐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네.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제 조문객을 맞는 건데 또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오잖아요. 네. 약간 김민석 총리도 그 부분을 신경 쓴 게 아닌가 사실 좀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차기 당권 경쟁 뭐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당권 이익이 됐든 네. 뭐가 됐든 총리가 반드시 5일장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약간 그래서 총리실 직원들도 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했다고 아침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조문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국무총리라는 신분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닷새 동안 있는다는 건 뭐 휴가 내고 가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 관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네. 총리가 저렇게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벤스 만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국무총리가 이렇게 미국 단독으로 외교활동한 거 처음이다. 네. 한라인도 구성하고 성과가 많았다. 그 다음 날 트럼프가 관세 25% 인상 이랬어요. 미국에 가서 뭐 했냐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뭐 공식적으로 상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해찬 총리의 어떤 그동안에 민주당에 드리워진 그림자들, 그림자라고 하긴 그렇고 그 햇살. 이해찬 총리가 그동안 끼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네. 막대하다라고 보면 됐고요. 그거는 벤스가 왕따인 거지. 김민석 총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벤스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지금? 벤스 잘못이구나. 벤스 잘못이지 그러면. 우리 잘못은 전혀 없구나. 그럼요. 벤스가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얼천님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설득이 됐습니다. 벤스 나빠요. 벤스가 왕따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국무총리지만 5일 네. 동안 이렇게 김민석 총리는 거기서 상주 역할을 하시고 네. 조문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겠죠. 대신 또. 뭐 그렇지, 그 거기 계속 있으면 안 업무를 뭐 소홀히 하거나 이래선 당연히 안 안 될 되죠. 거고. 아, 그럼요. 네.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어쨌든 체류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 좀 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는 미국에서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라 25%로 이제 올렸다는 건 저희가 어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말만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올리는 거는 더 많은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왜 도대체 트럼프는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관세 인상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관세 인상을 처리할 여지를 남긴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 하루 만에 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법을 언급을 한 거는 명분일 뿐이고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미국 공화당 법사위가 쿠팡을 꼭 집어가지고 관세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을 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 한국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대해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관세 폭탄을 너네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25%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쿠팡이 또 워낙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쿠팡이 로비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미국의 뭐 주요 투자자들, 네. 뭐 그린옥스라든지 알티미터라든지 이런 쿠팡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네.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가 이거 쿠팡 문제 지금 한국이 지금 압박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복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로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저는 쿠팡의 여러 가지 조치가 상당히 잘못됐고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쿠팡을 탈팡을 해가지고 지금 한 3주째 네. 쿠팡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쿠팡이 그냥 무슨 언론에 대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쿠폰 5만 원짜리 줬는데 그것도 사기인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미국의 뭐 대표를 사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한번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우리 청문회 거의 농락했죠. 네, 그런 비판 당연히 받을 만해요. 예. 조치 미흡합니다. 네. 그런데 범정부의 대응도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쿠팡에 대한 대응.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갖고 압박을 하는 것까지 네.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쿠팡에 근데 왜냐하면 정부가 한 게 뭐 있지? 왜냐하면 지금 예. 정부에서 11개 부처가 TF 네. 만들어가지고 쿠팡 네. 조사하고 있어요. 예? 경찰에서는 지금 85명이 음. 지금 쿠팡 TF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 상설 특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또한 민주당에서는 쿠팡 대책 특위를 마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네. 이 정도까지 했느냐. 아. 지금 공정위는 잠실 본사에 상주해가지고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잠실 세종시라는 네. 이러한 발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쿠팡의 조치는 미흡하지만 대응이 이것이 좀 과하다. 지금 감정에 의한 행정 제재로 비치게 되면은 네. 저렇게 미국과의 외교 분쟁, 관세 분쟁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네. 정보 유출 분야와 관련해서 네. 정부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하고 조치하고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제재하고 네.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거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근데 그것이 네. 미국에서 봤을 네. 때는 좀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아니냐.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좀 효율적으로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근데 생각도 드네요. 쿠팡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고 그다음에 잘못한 거는 일이라고 하면 맨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쿠팡이 한 대응이 그 잘못이 한 10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이죠, 100인데. 예. 그리고 쿠팡이 제대로 조치도 하지도 않고 네. 막 자꾸 뭐 다른 쪽으로 풀어 나가려고 한 것 분명히 이거는 네. 국민적인 질타도 받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 법률적인 조치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역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해서 네. 외교 분쟁의 형식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네. 정부가 막 몰아붙인 것은 조금 좀 행정의 미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쿠팡이 뭐 우리 수사기관도 거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디죠 무슨 개천 가서 무슨 쿠팡 빼겠다 쿠팡 프레시 빼겠다가 뭐 노트북 담아놓고 뭘 발견했다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데 야 이것도 그냥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무슨 행정부에 다 사람들 이렇게 써갖고 로비 대관 로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한번 크게 그러니까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맞아야죠. 예. 일단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통상 무역 분쟁 정도로 이제 되면은 정부가 지금 쿠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조치를 강화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대대적인 국민들의 쿠팡 불매운동 불매 운동을 진짜 벌여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우습게 아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를 지금. 그래서 미국에다 로비하고 지금 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미국 의원들 움직이고 행정부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가 항상 우리 정부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나섰는데 이거는 전 약간 거의 자존심 문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 네. 다만 장 소장님이 지적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는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쿠팡 바로잡기 TF를 2월 2일로 발족하는 거를 지금 연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감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자세히 썼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3번의 경고장 정부 국회가 묵살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이런 통상 압력이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본인의 국내 정치 미네소타에서 지금 연이에 사람이 죽고 있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과실을 따와서 그거를 과시하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쿠팡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우려가 한 번 있었고요. 그 3번의 경고가 두 번째가 지난 13일에 과기정통부에 왔는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서한을 발송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대상으로 소년보 목사업 뭐 어떻게 된 거냐, 쿠팡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스스로는 이제 경고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할 거냐는 좀 신중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뭐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미국의 얘기를 뭐 무조건 뭐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로비의 역량이든 뭐가 됐든 이거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쿠팡이 뭐 미국에서 그렇게 신경 쓸 회사는 아니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근데 네. 로비를 그 정도로 세게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거죠. 사실은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 정도의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미국을 지금 뭐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미국 행정부나 국회를 의회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로비를 해서 네. 한국 정부와 이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진짜 국민은 국민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대적인 쿠팡 불매 운동 진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나 예, 넷플릭스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 차별해서 뭘 우리가 하면 아마 미국도 어쩌면 꽤 심각하게 뭘 할 것 같은데
쿠팡은 진짜 미국 회사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이렇게 지켜줄 회사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돈 로비가 통했다고 봐요, 솔직히. 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시그널이 될 것에 대한 우려예요. 미국의 네. 플랫폼 사업자가 많잖아요. 네.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근데 세계 각국에서 그거를 유럽연합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거를 좀 규제를 하거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사에 가져가는 거를 일부 남기게 하거나 호주가 뭐 그런 법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쿠팡도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익에 뚫리면은 다른 것도 뚫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 네. 복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쿠팡은 국민 이제 정부가 센터를 까기 힘들면은 국민들이 한번 센터를 까줘야 되겠다. 저는 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거는 거의 진짜 뭐 조국을 본인 김범석은 조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조국을 제하는 지금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행정 조치라든지 법률적인 조치는 상당히 국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전 동의를 하는데 그건 시민단체라든지 국민들이 할 일이지 이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니거든. 정부는 법과 제도와 규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사하고 제재를 해야지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대규모로 투입해가지고 때려잡자. 저도 때려잡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할 수 있다니까. 네.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좀 우려를 말씀을 좀 드려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생각이 좀 다른 게 어떻게 약간 다른 감정적일 수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막 짜증이 났어요. 네. 근데 마땅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독점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탈팡해서 갈 때도 사실 마땅치 않아. 이럴 네. 때는 차라리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냥 법과 제도와 규정을 어긋나면서까지 넘어서면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넘어서는 당연히 못하겠죠. 못하죠. 그 그러니까 안에서. 안에서 해야죠. 네. 안에서 하는데 네. 대응이 과하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또 저렇게까지 직접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조치가 근데 아니었느냐. 만약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야 우리 저 하이닉스 저 본사 미국으로 옮겨갖고 저 미국에서 저 로비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뭐 하이닉스가 뭔 잘못했을 때 미국 기업인데 또 이러면서 미국에서 막 또 큰형 믿고 그냥 막 우리 법 다 무시한다거나 우리 정부를 그냥 우습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아니 뭐 하거나 물론 이제 미국 기업 되는 그건 건 불가능하고. 가정인데 네. 그러니까 난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뭘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긴 했는데 오늘 이제 쿠팡이 핵심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세 25%로 다시 그러니까요. 간 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 정부도 지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이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가서 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미국의 관세를 다시 올리려면 연방 관보에 게재가 돼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협상에 나서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 재부과는 막을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아니 예 이게 치킨 전성 시대예요, 사실은. 치킨이요? 예, 타코라고 아,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아웃 해가지고 예. 항상 물러섰거든요. 최근에도 이 사례가 있는 게 아이슬란드 가지고 지금 유럽연합하고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덴마크, 그린란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린란드. 예. 이거 트럼프가 이거 헷갈리는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린란드 헷갈리는 게 트럼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연합의 8개 국가가 들고 일어났죠. 영국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군대를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너희 관세 25% 그렇게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 협상하기로 하고 그거를 취소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일본이 진짜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미 투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고환율일 경우에는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 이런 그 MOU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법도 통과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일본은 하는데 왜 니들은 가만히 있어? 거의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본이 좀 잘못해놔서. 일본이 국제 호구지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우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거는
미국한테 삥을 뜯길 때는 서로 네. 공조를 해가지고 이익이 최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뭔지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살겠다고. 지 혼자 바짝 엎드리니까 계속 네. 우리나라한테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호구짓을 계속하는 것에 좀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상황이 네. 된 거는 맞다.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이 예. 작년까지는 일본에 방문을 하면서 친일파였는데 올해는 지금 예. 어? 친중이에요? 저는 친중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나라 갔다 와서 그거 좀 그래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하면 되고 약속대로 하면 된다. 네. 일본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우리도 대통령께서 뭐 여당이 지시하든 야당과 이렇게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든 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일본은 왜 니들끼리만 니들이 먼저 왜 해? 이씨 우리한테 왜 아니, 피해줘? 이건 정부가 아니지. 공식적으로 뭐 일본을 비판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국제 정세를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 거는 맞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일본 이용하니까 예. 이제 일본 하는데 니네 뭐야 이제 이렇게 가면 그 민망할 수 러트닉 있다. 상무장관이요. 네. 그 상무장관의 방에는 트로피처럼 상패 같은 게 3개가 걸려 있어요. 예. 일본, 한국, 유럽연합에 얼마 뜯었는지를 이렇게 아,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훈장 같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얘들 지금 한국에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까 우리가 참 비위가 상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맞춰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러한 일들이 네. 벌어지지 않도록 네. 그러라고 김민석 총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국적이 미국입니까? 저요? 네? 장 소장님? 네, 아니요. 열심히 외교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현명하신지 우리 주가 지수는 여전히 탄탄하게 가고 있고요.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 혹은 뭐 이런 트럼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보에 별로 이렇게 휘둘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여야가 지금 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서로 또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두 분 너무 언급을 많이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오래 쉬다가 지금 목 잠긴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물을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전국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재경위가 그것 때문에 대미투자법을 논의를 하지 못했던 거라면서 3월까지는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원래 이 대미 특별투자법 이거에 대해서는 그 비준 대상은 아니고 이거 특별법 통과시키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는 비준 사항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합니다. 아, 예산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민간에서 돈 뜯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준 동의하는 거에는 네.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상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네. 국민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전 동의, 사후 승인, 사전 승인? 하여튼 그런 거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특별법 자기네 당들이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고 그냥 밀어붙여.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여당의 주장은 아마 그럴 텐데 이걸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가지게 되고 네. 오히려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내법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거다. 우리 특별법 통과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여당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회 비준은 하나, 네. 법이 통과되나 네. 법으로서의 효력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야당의 깐깐한 심사를 좀 더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네. 하는 거고 저는 뭐 국회 비준을 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된 거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법원에 지금 이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한 상호관세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최종 판결을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하나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불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 개별 관세로 전환해 가지고 다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 품목당 하나씩 네. 자동차 15 뭐 이렇게 의약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은 이 관세가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만 구속력을 갖게 되고 미국은 그게 없는. 네.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미국이 깡패짓을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법을 트럼프는 무시를 하고 있고 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그냥 네. 빨리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이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준을 하든 특별법을 통과를 하든 어쨌든 국회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 국익이 좀 우선이 돼서 비준 받으면 되죠.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차피 법 통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비준이 정말 야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당이 양보해서 어떤 타임 스케줄로 우리가 하고 이게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청사진을 내놓으면 된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 지금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막 비준하고 특별법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없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아, 게 그래요? 국제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법이 되더라도 네. 트럼프는 자기가 이미 제2의 제3의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철시킬 거다. 그래서 똑같은 효력이 날 수 있게 아니면 다시 재협상 하자라고 해서 더 불리한 조건을 한국에 제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되는 거는 지켜볼 필요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네. 판결이 그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비준이냐 특별법이냐는 별로 의미 있는 논쟁은 아니다. 차이는 이런 크지 않은 것 것들을 같아요. 미리 예. 통과시켜 놓고 네. 상황을 지켜보면 되죠. 그럼 이런 빌미를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국익에 않았을까. 더 도움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법안이든 비준 딱 통과시켜 놓고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투자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한라인 그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네.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한라인만 만들었다 그러고 이럴 때 어려울 때는 통화가 안 되면은 무슨 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책 잡힐 짓 하지 말자는 이제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죄송해요. 자꾸 비판을 하게 돼서 오늘 네. 좀 비판을 네, 받아야 네, 됩니다. 네. 지난번에 네.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왜 공동 기자회견 안 해? 왜 합의문이 없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공동 기자회견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된 이 회담이었고 네.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트럼프의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빌미 잡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오늘 간첩 혐의로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간첩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지금 대통령의 발언에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한마디 더 아주 강력하게 또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이 부동산이 팽창이 되면 거품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도 재차 예고를 했습니다. 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 면제 이제 유예 끝나는 거 요것도 그렇고 아마 보유세도 사실상 거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린다 내지는 이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의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과거의 사례들 예전에 뭐 이렇게 결국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번 정권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쪽은 어떻게 이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를 이미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부터 대통령 때까지 여러 번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를 관철시키자고 했을 때 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 끝까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일교 수사, 통일교라는 말을 안 했지만은 네. 이렇게 막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고 이런 거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통일교 수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뚝심 있는 모습을 이번에도 그런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보유세 문제가 질문이 나왔을 때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열어놨어요. 사실은 완전히 닫아놓은 게 아니라 언론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다로 좀 읽었지만은 열어놓은 거고
이 트위터 방금 그 그래프도 나왔지만은 여기에서 다 양도세 얘기인데 25일에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보유세 얘기예요. 이거는 팔 때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보유세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전체 1가구 1주택은 아니더라도 그거는 지방선거 이후로 가더라도 이쪽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더 올려서 압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조가 저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결국은 언젠간 또 풀린다라는 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버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효과가 나려면은 보유세 세금이 돌아올 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맞아 봐야 네. 이제 느낌이 오죠. 맞아 체감이. 봐야 이제 느낌이 오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처음 받기 전까지는 원래. 그래서 네. 이게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방선거 전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과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정부가 혹은 뭐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막 세금 폭탄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여론 안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지지율 떨어지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다시 이제 되돌리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 아니겠어요? 서울의 지역에서도 뭐 강남, 뭐 용산 특히 이제 거기가 집중이 좀 그런 많이, 쪽. 거기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지 네. 뭐 저같이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이게 뭐지 이게 아, 왜곡된 자원이 집중돼 있나 이게 뭐 대책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강남 3구 뭐 집값 문제 때려잡는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도 강남 3구처럼 교통이 편리하게 그리고 좀 좋은 고등학교. 전 일산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교통도 불편하고 네. 좋은 고등학교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은 배드타운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집중된 그런 좋은 학교와 교통, 인프라 시설 네. 이런 것들을 딴 쪽에 좀 투입을 많이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강남 세금 많이 때려잡고 뭐 거기 여러 가지로 억제 대책하고 이런다고 뭐 되겠어요. 일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굉장히 악플을 또 많이 달겠네요. 좋은 지금 고등학교가 방학이라서. 없다. 더 많이 보시. 방학이니까 더 많이 보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막 아니면 전국에서 일산에 그 몰려들 고등학교 정도의 가야지. 좋은 학교를. 그럴 정도의 네. 좀 여러 가지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장 소장님이 이거는 조금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왜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조금이라도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곳으로 가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일산은 더 낫지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제가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는 100만 고향 시민을 지금 폄하하는 발언을 그게 아니라 중지하세요. 일산에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화도 안 냈습니다. 은평구를 화나지 마세요.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금천구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강남이 더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비교 우위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떡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더 비싼 집이 있고 거기에 그렇지. 대한 수요가 있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비싼 만큼 비싸게 세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정상화 과정을 해야 되지, 모든 곳을 강남화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더 그 좋은 일산 지역만 예. 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어디 모든 지역 다 하라고 그랬어요. 일산은 일산. 왜 해줘요 제가 제가 살고 있어요. 대전도 있는데. 상암동하고도 가깝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이 부동산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지금 보이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실 거라는 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판단이시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8.98%가 올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어요.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19년 만에 노무현 정부 이후로 최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로는 최고로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 정도로 막 난리가 나거나 체감하진 않았죠. 물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국한된 거라.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주식이 같이 올라줘서 그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불안한 게 하나는
나만 못 간다 이런 느낌? 하나는 이게 내가 집을 못 구해서 전세나 집을 못 사서 불안한 분들도 있지만은 네.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자산 증식이 되는데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포모 네.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근데 코스피가 5천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1,000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시장을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예, 좀 달라요 어쨌든 그때랑. 우리 예. 대통령께서 네. 지금 엠바고 걸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안 지금 내놨습니다. 엠바고 걸렸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고 세금 규제가 있고 공급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 중에 발표될 것 같은데 보유세 있어요 거기? 잠깐만요. 보유세 어디 보자. 제대로 받고 하시는 거죠 그거? 네, 보유세 있어요. 네. 보유세 현실화 추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안정화될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일산 집값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거 발표되면 꼭 일산 집값만 떨어지더라고. 왜 사셨어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죠? 임광영 국세청장하고 이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다가 나온 장면인데요. 네.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토로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아, 참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더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논의를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네. 야, 요거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들으면 진짜 뭐 국세청장도 당연히 살짝 축축해질 것 같고 옆에 있는 분들도 조금 긴장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국세청장을 혼낸 거야 아니면 국회 처리 늦다고 지금 국회에 대한 불만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한 겁니까? 일단은 국세청장을 혼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처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TF 만들어가지고 이게 징세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라. 그렇게 몇 번 지시하셨는데 안 돼. 그게 국세청장이 계속 법 핑계 법이 대면서. 지금 안 돼가지고 국가채권관리법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참 말을 무슨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근데 하시라고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네.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가요? 두 가지 문제인데 네. 하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전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소송 걸면은 거기서 징수했던 것이 또 뱉어내야 될 수도 있고 돌려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은 네. 대통령이 공개된 거잖아요. 생중계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뭐라고 제대로 밑에 있는 장관이나 참모가 네. 뭐라고 이렇게 막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좀 비공개 때 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 아니 대통령님 진짜 이거 법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당의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여당 지금 다수구석이니까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세요.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물타기 해야 되니까. 물타기 해야죠. 또. 네. 김진우 평론가님.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다 대한민국 국회를 지적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가 많네요. 문제는 문제다. 트럼프도 지금 해산시켜, 특별법 그럼. 왜 통과 안 시켜?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도대체 20%밖에 통과 안 됐네.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당연히 국회가 져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아니야 민주당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수당이잖아요. 네. 162석이고 뭐 우호 의석까지 하면 180석이 넘는데 그냥 정청래 대표나 지금 뭐 원내대표 김병기 전임 아니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뭐 특검이냐 하여튼 다른 것들은 차라리 더 진척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예. 노란봉투법, 예. 그리고 1차, 2차 상법 개정안 예. 통과된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2차 종합특검법,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허위조작 정보근절법,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죠. 내란 전담부 재판법 설치법, 방송사법 이거는 여당이 다 통과시켰거든요. 네. 근데 왜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거 이거는 여당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뭐 물론 이제 특검 관련해서 혹은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것도 뭐 급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만들자마자 빨리 통과시키고 막 굉장히 속도 있게 가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민생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을 네. 도와야 될 의무가 그러니까 좀 있지 않나. 민주당의 이제 논리는 그거예요. 이제 원칙은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네. 이런 정부와 관련된 거는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통과시킨 거는 합의 안 하고 통과시킨 것도 맞고 제가 네, 모든 네, 네. 거를 다 통과시키라고 합의하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는 합의를 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가겠다 빨리 해놓고 정부 것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이상해 보여요, 솔직히. 다 합의를 잘 하든지 네. 아니면은 다 몰아 밀어붙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도 일관성이 없다. 이제 선택적 정의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전 그 생각이 그게 들어요.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히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법안들 통과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호흡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네. 대통령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당이 네. 자꾸 뭐 정청래 대표도 거기서 5일 동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집권 네, 여당은.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그 국회에 대한 좀 불만 내지는 좀 호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고요. 다만 한마디만 하면은 네, 어느 역대 행정부도 입법부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 속도가 되지 않느냐. 근데 행정부는 행정을 하는 부서니까 이게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입법부는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견을 조율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그거를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답답함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또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좀 이게 모양이 안 좋을 수도 네, 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참다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뭘 압박을 해요. 대통령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뭐 집권여당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 아니면은 당대표 갈아치워 당대표 너해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일 좀 하겠다는데 뭘 압박을 합니까? 아니, 해명하십시오. 아니 뭐 댓글창 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안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좋은 윤석열 지적인 것 대통령도 같습니다. 네. 계속 국회 다 됐어요. 국회가 발목 잡아서 나도 일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도. 네. 네. 술 먹어서 못한 거지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국회에서는 이걸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법안 100개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빠르네. 빠르네 역시. 아 그럼 이거 저 국회를 약간 좀 원망한 게 맞긴 맞나 보네요.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니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법사위 다 통과됐고 여야 원내대표들끼리도 몇 번이나 네. 논의했을 거예요. 네, 의지의 문제였죠. 자 100개를 통과시킨다고요? 화끈하네 아주. 원래 뭐 60개를 논의를 여야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뭐 100개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뭐 아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가 세긴 세네요. 할 거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말이야. 이재명은 여당이. 합니다. 내가 여당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정청래는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합니다. 네. 결국. 야. 자 그리고 생리대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국세청이 예.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생필품 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합니다죠. 여기엔 그 이 대통령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그 생리대 업체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남성들 위한 면도기도 이거 너무나 비쌉니다. 면도기요? 예.
면도기 비싸잖아요 지금. 네. 전기 면도기, 수동 면도기 얼마나 비쌉니까? 싼 거 지금. 사요. 싼 거 사면 여기 다 찢어져요. 아이 안 그래. 싼 거 저 저렴한 제품도 좋은 거 얼마나 많아. 도르코 이런 거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뉴퍼마켓에 좋은 거 많이 판다고 뉴퍼마켓엔 합니다. 참 네. 전기 거기도 면도기, 면도기도 있어요? 예, 좋은 거 많아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필립스였죠 아마. 네, 저희가 필립스. 한번 다뤘었는데 그 99,000원에 진짜 좋아요 그건. 한번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자, 다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국민의힘이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공천 헌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수용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공조를 하기로 했던 개혁신당은 좀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네.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공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카드로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랑 같이 이제 뜻을 함께 하려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막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모양이죠? 맞나요 지금 이 해석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누구?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그 외침을 갖고 그게 상징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박근혜가 등장해가지고 본인도 동조 단식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단식을 그만두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되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공조와 관련해서도 이거 뭐지? 내가 이용당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준석 그 팬들한테 얼마나 욕 얻어먹었는데요. 네. 왜 윤어게인 세력, 네. 부정선거 세력에 지금 대장 역할 노릇을 하고 있는 장동혁과 외에 정책적인 뭐 특검 공조 그 같이 서 있는 거, 악수하고 웃는 거, 같은 모습 보이는 거, 그것만 해도 당신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이다. 왜 그러냐. 그렇게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장동혁 대표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원조 배신자 이준석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한동훈만 배신자입니까? 이준석 그 앞에 유승민 아유. 배신의 정치 이 배신의 물결들이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배신자하고 손을 잡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농담이죠? 안 될 일이에요. 농담이지? 예. 아니 그렇게 장동혁 지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이런 배신자들이랑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리스트까지 다 짜놨어요. 네. 한동훈 다음에는 누구 치고 누구랑은 손잡으면 안 되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준석하고 손잡는 거는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본인이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농담하는 거 같습니까? 이런 거 알겠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거에 야당 공조에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계속 손잡는 거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이 계속 욕하니까 네. 너 이준석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네가 아쉬우면 나한테 매달려봐. 뭐 이런 거고 장동혁은 본인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한동훈은 쳐냈는데 이준석까지 야권 공조를 안 하기에는 부담되니 지금 약간 매달리는 스탠스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그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예. 장동혁은 타도의 대상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 분들에게는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나 정치 지도자로 인정하면 안 돼요. 윤호개인 세력 아닙니까? 박근혜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는 장동혁을 어떻게 지방선거 때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인 보수층이 장동혁 당대표가 있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연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네. 장동혁 대표를 타도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될 거예요. 힘듭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국힘 천막농성은 네. 뭐 짧게 한마디만 하면은 신천지 특검이나 받아라. 그래야지 이게 좀 뭐 어떤 진정성이라도 있지. 신천지 특검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뭐 따로 하자고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신천지 쪽은 또 지금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게 이상하게 좀 많이 나와서 검경 학수본부에서 어차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특검을 본인들이 진정성 있으려면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국힘에 대해서. 자, 예. 그리고 지금 친한계와 당내 또 주류와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네, 당내에서 갈등이 계속이 되니까 네. 파열음이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의원총회 의원이 아닌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뭐 사형을 구형받았다.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논리 안 맞게 징역 23년형 받았다. 근데 우리는 왜 비겁하게 메시지 하나도 못 내느냐.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고동진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떠났는데요. 밖에 이렇게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질문이 쏟아지니까 아휴 거지 같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알려지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도중에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가 화를 그렇게 내는 건 거의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큰 경로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조인트 한번 차신 적 있지 않나요, 이분이? 누가요? 송원석 원내대표님? 아이 그 옛날 일인데. 아, 옛날 얘기에. 네. 아니 그 화낸 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022년도 아, 그때. 옛날이니까. 조인트 이후로 제일 화났다 그럼 그렇게 아, 정정하죠.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조인트 이후로. 하여튼 최근 들어는 가장 크게 화를 냈는데 거기 이제 당내 이런 갈등 내지는 주류에 대한 그 약간 뭐 비속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거지 같은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났다. 근데 이상규 이 당협위원장은 예.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인재 영입으로 온 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윤리 제명 결정을 찬성하는 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참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거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의원총회였잖아요. 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거기 갈 자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뭐 네. 확대 의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당협위원장도 오기도 아. 하고 당협위원장 모임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의총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의원들이 모이는 거고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발언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거나 본인이 자제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아예 작심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옹호하고 그러니까 주류 당권파 주류의 시각을 얘기를 해가지고 눈도장 한번 찍겠다? 눈도장이 아니라 이건 도발을 하기 위해서 친한계나 이쪽으로 도발을 하기 위해서 아, 싸움을 일부 건다? 네, 싸움을 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게 일반 처음 봤어요, 저는. 아,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본격적으로 더 되면 이제 친한계를 쳐낼 명분은 더 생길 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동진 의원이 이런 거지 같은 얘기하니까 지금 송원석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예. 경로를 하면서 예. 야 징계한다. 지금 한동훈 뭐 저기 그리고 뭐 지금 뭐죠 김종혁 징계하는 거 보면은 네. 너무 내용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자유지의 총합이다. 아,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리면서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 무슨 이런 뜻인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하지만은 한번 네. 뽑으면은 이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 집중제.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이제 공산당이 쓰는 게 민주 집중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하지만은 한번 지도자를 뽑으면은 이 사람한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 집중제예요. 쉽게 네, 얘기를 하면 네. 그거랑 거의 똑같다. 뭐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는 이제 수령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송원석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비토라고 보면은 이 고동진도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징계예요? 예. 하여튼 국민의힘 징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진짜 거지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또 본인의 그 SNS에 뭐 이른바 악플 같은 걸 단 사람한테 또 굉장히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은데 대응을 아주 신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 의원의 SNS에 네.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배 의원은 내 페이스북에 와서 반말로 큰 소리냐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하면서 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여자아이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또 댓글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 아니고 이건 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뭐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요 글 올렸더니 갑자기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열받은 배현진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댓글 단 사람의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이제 여기다 딱 박제를 한 거죠. 네. 근데 정치인이
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뭐 비판을 하고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자극적인 욕설이 아닌 한 요 정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벌써 그러면 가루가 됐을 거예요. 아, 이런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면 대응하다 시간이 보면. 없죠. 네. 근데 국회의원 바쁘실 텐데 이런 거 일일이 어떻게 또 대응을 많이 좀 긁힌 모양이에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번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번 누적됐으니까 뭐 뭐 그랬을 수 그러지 있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정치인은 그런 거 정도까지도 다 그냥 이런 댓글 달면 딱 한마디 하면은 이 댓글단 쪽에서 아무 말 못해요. 뭐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말아라 니는 뭐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댓글 안 달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근데 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악플도 많이 받고 오늘도 네. 지금 뭐 악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랑 비교할 수 없으면서 아니 물론 뭘 장 소장님한테 제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연패 우리 정영진 앵커 진행자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저도 그냥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조금씩 쌓여요. 이게 진짜로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요 정치인도 그렇고 저 같은 패널들도 말할 자유가 내가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악플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완벽하게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는 맞더라. 그러니까 배현진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배현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래저래. 이게 그러니까 이해운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수사하면 안 됩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신공격이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순간 뭐 죄송합니다 빡돈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해가 간다. 약간은 이해가 간다. 저는 악플에 상당히 좀 위축되고 신경 많이 쓰고 네. 소심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아, 그래요? 저 악플은 좀 당분간은 달아주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참 타격감 있고 좋거든요. 그래요? 네. 악플에 이렇게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재미가 없어. 그래요?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엄청 평소에 저한테 하던 말하고 많이 다른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걔들 뭐 한 줌이야 한 줌. 그거 안 돼. 근데 그렇게 했잖아. 걔들 뭐 한 줌이야. 뭐 저는 달아봤자 정말 그러고.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처 많이 한줌 받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얘기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네. 그 V0라고 불리는 분이죠.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됩니다. 법원이 결국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사건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고심을 네. 했었는데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들 주로 오늘 판결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나는 혐의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네.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통일교 금품 수수. 요건 이제 그 샤넬백 맞죠? 네, 샤넬백하고 그라프인데 목걸이. 네, 샤넬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은 김건희 씨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뭐 많이들 나오는 사실이니까 그렇고 무상 여론조사. 요거는 이 혐의별로 이게 저 구형량이 좀 다르죠? 네, 조금씩 예. 다르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 선고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 해서 아마 15년이 아마 그때 구형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세 개가 어떻게 선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무상 여론조사 수수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5년 이하. 예, 그런데 4년을 이제 구형을 한 거고. 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알선 수재예요.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네네네. 근데 5억 원 이상 30억 이하는 3년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이 3년에서 6년이요. 법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6년을 지금 자본시장법을 하니까 6 더하기 5 해가지고 11년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풀로 다 때렸다고 보면 돼요. 일단 구형은 그런데 이제 제 관건은 저는 뭐 통일교 금품수수나 무상 여론조사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데 네. 도이치모터스도 유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범들이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핵심이 권오수잖아요. 권오수 네네.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사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나오긴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할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여기다 할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게 이제 징역이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안 나오니까. 네, 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그러니까 완전 10년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생각보다 낮게 나오느냐 한 5년으로 나오느냐 요 갈림길이다. 네. 도이치모터스가.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렇고 남은 혐의들 또 많이 있잖아요. 요거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죠? 네, 지금 뭐 재판이 워낙에 많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그 메간매직 재판하고 네. 이 통일교목 비례대표 약속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도와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인데요. 여기 재판부가 재판에 속도를 낼 거를 예고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재판할 게 많으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월부터 계속 매일같이 재판을 받아야 될 거고 뭐 김건희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 추가로 또 특검이 더 갈 테니까 예. 아마 올해 내내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이 박탈이 됐군요. 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분인데. 코미디야. 지난해 5월에 그렇게 했었죠. 네. 네, 뭐 내란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를 받으니까 여수시가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명예시민 당연히 뭐 박탈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결론까지 나왔다. 네. 뉴스 전해드리고 조금 이 스튜디오 안쪽이 좀 건조하셨나요 혹시? 두 분? 너무 덥고 건조해요. 덥고 건조해요? 예. 숨을 못 쉬겠어요. 예. 숨을 못 쉬겠어요? 초음파 가습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많이 필요하시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네. 뉴퍼마켓 듀플렉스 가습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리터 이상 왜냐면 가습기에 물 조금 들어가면 그거 진짜 계속 갈아 넣기 좀 귀찮아. 너무 엄청 귀찮잖아요. 귀찮아. 또. 예, 그래서 3리터 넘는 제품으로 또 브랜드 있는 제품이 가격이 당연히 많이 나가죠. 그런데 뉴퍼마켓과 듀플렉스가 별도로 협의하면서 장르만 여의도 구독자 대상으로 딱 29,900원. 어떻게 저 가격이 가능합니까? 근데? 29,900원. 초음파인데? 초음파. 근데 어떻게 가격 저게 가능하지? 아,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저기 아마 얼굴 갖다 대면 초음파 이렇게 또 피부도 아마 좋아질 것 같은 에이. 느낌인데. 그건 밥 오바였어요. 하루- 아, 뒤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 이거예요. 네. 예.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밥을 하루만 굶으면은 이 고가의 초음파 가습기를 살 수가 있네요. 밥이 사실 그렇게 우리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루 굶으면은 피부가 뽀송뽀송해집니다. 네,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가습기가 지금 간다면 사실은 방방마다 하나씩 놔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한 3.2리터 되니까 아침 일어날 때까지 밤에 딱 켜놓고 그냥 밤새 돌아가는 겁니다. 아유, 우리 장성철 소장님 바로 현장에서 사러 가시네. 네. 그래서 요거는 상부 급수형 분리형 구조라 그냥 물 부어주고 그냥 일단 씻기가 편해야 돼요. 가습기는. 우리 구 기자님이 또 가습기는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가습기 제일 힘든 게 세척하는 거잖아요. 세척이잖아요. 근데 귀찮아요. 저가형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리가 원래 어려워요. 근데 아유. 이거는 물통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세척이 엄청 쉽게 나온 그렇지, 제품이라고 그렇지. 합니다. 네. 가습기 또 우리 집에서 요즘같이 건조한 때는 애들 다 감기 걸리고 하는 게 이 예. 습도 조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가습기 줍니까? 아니 왜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받을 생각을 하고 그러시죠? 저거 들고 가도 됩니까? 29,900원. 필요해서. 아니 제가 아, 사드려야 하나? 하나 사주세요. 저도요. 저도 뭐야? 버스 자, 타려고요. 세 개 사도 봐봐요. 10만 원이 안 돼. 그렇네. 그러니까 네. 사주세요. 9만 원이 안 돼요. 네. 9만 원 내면 300원 거슬러 받아요. 안 살 거예요?
사주세요. 난 살 겁니다. 정영진 하루 일당의 10분의 1이네. 아하,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 자, 그래서 요 가습기 29,900원에 저희 더보기 링크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가시고 집안 촉촉하게, 피부 촉촉하게, 목 촉촉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아침에 아마 우리 구 기자님이 가습기가 집에 없으신 모양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죠? 가습기를 안 넣더니 네. 자꾸 목이 칼칼해. 잠기네요. 네, 제가 네. 오늘은 꼭 저거 들고 가가지고 맞습니다. 내일은 목 안 잠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무슨 담배 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네, 전혀 담배 아닙니다. 좀 끊으라고 댓글 달렸어요. 네. 술이 좀 원인일 수는 그치, 있는데. 술 네. 원인이고 전담은 좀 하시든가? 안 합니다. 전담도 안 하시고. 술 마시면? 술 마시죠. 구 기자님. 자, 이제 좀 정신 차립니다. 네. 천재예요, 저분이. 네, 천재 겁니다, 사실은. 알아요. 그거 자꾸 아세요? 그만 미세요 좀. 너무 부담스러워. 천재, 우리. 나도 천재인데 얼굴 천재. 멘사회요? 거의 그과예요. 멘사회요. 네. 예, 저 회원입니다. 되게 하여튼 부산스러워요. 사람이. 알아요.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